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페리얼 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박정희 사장님 너무 사업 설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양반이 수원에서는 대충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충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끝없는 추구예요. 근데 오늘 처음 와 계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원래 기아자동차에서 스포티지 엔진을 개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을 때 이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약간은 이상한 괴물을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은 하이리빙에서 자산 수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몹쓸 것인가요? 좋은 거죠. 예, 좋은 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 하이리빙이 직장인의 수입을 능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무슨 답을 내렸었냐면, 사기꾼들이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이리빙을 사람도 사귀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리빙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이리빙을 정확하게 둘러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놈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이리빙을 10여 년 넘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목은요. 끝없는 추구예요. 부제는 뭐냐면 나의 태도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여러분 부부가 항상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딴 곳을 바라봐야 돼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대화를 할 때 그래요. 눈을 쳐다보고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항상 우리 집사람이 여기 봐 그럼 딱 이렇게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40분, 50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 같이 한번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이리빙을 만나서 참 꿈도 없었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하이리빙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모습은요, 대부분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러면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이리빙에 들어오니까 하이리빙의 성공자분들, 특히 우리 대표님 같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셨을 때 저는 이 하이리빙이 평범한 사고를 뛰어넘고 평범한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하이리빙이구나. 그러면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마침 여러분들이 아마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요즘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신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요. 제가 생각의 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 이게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직장인이에요. 그쵸? 인플러라고 하는데요. 인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인을 맨날 보니까 다 그것이 그런 얘기고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엮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볼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셀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영사업가. 근데 이 자영사업가도 옷을 팔거나 신발을 팔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장인과 자영업을 쭉 봤을 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두 사람들의 두 스타일의 모습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쭉 봐보니까 잘 살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삶이 마치 투쟁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버겁게 살아간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옷가게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옷이 안 팔린대요. 근데 되게 웃긴 것은 이 옷가게는 옷이 안 팔리는데도 여러분 옷을 띄워와야 돼요? 안 띄워와야 돼요? 맞아요. 띄워와야 돼요. 그러면 투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옷이 안 팔리면서 옷이 쌓여가니까 이 옷가게가 점점 적자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로 가고 있냐면 분명히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젊은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옷을 구매하고 있죠? 그렇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발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요. 웬만한 제품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이트 안에서 대부분 클릭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분은 그걸 알면서도 변화한 거다, 변하지 않은 거다, 안 한 거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이 두 분리의 사람들만 존재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분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접 일을 자기네들이 하고 그리고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직장의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제가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걸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 주위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첫 번째가 뭐냐면 비즈니스 오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 분야는 인베스트, 투자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보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수억 원의 돈을 물려줄 부모님이 계시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가는 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쭉 봐보니까 거기에 비즈니스 오너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참 개의한 일은 하이리빙의 사업입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그 분야로 여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쭉 봐보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돈을 벌더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되어지게 하면서 돈을 벌더라. 즉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팀으로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해드리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로요. 내가 어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돈의 흐름을 자유로운 돈을 내 품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하이리빙 사업가랍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저 분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리빙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것처럼 행합니다. 인플루언서처럼. 직장인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그러면 딱 그분의 성장은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자영사업처럼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영사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옷가게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옷을 몇 벌을 팔 거냐.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 거냐. 그렇죠? 신발을 가게 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즉 매출액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마치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의 가미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 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 하이리빙은 어떤 거냐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 위에서
결국은 하이리빙 쇼핑몰을 나하고 연결을 해서 나로서부터 멤버십을 키워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나로부터 멤버십을 키워가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거죠. 왜? 나는 평범하니까. 내가 경영을 해보지도 않았고 MBA에 내가 학습을 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을 내가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는 뭐냐면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늘리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게 결국은 비즈니스 오너 쪽에 들어가고 있는 하이리빙 사업의 네트워크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의식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내가 지금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마치 직장인처럼 어쩜 자영업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시스템을 한번 배워보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네트워크, 소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원을 늘려가는 것, 즉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큰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요. 이게 뭔 줄 아시죠? 귀엽지 않으세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이게 코끼리 증후군입니다. 자, 이 코끼리 증후군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 도망갈까봐 주인이 말뚝박아 놓고 거기다 쇠고랑 채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밥 주고 그리고 이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봤더니 자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쇠고랑이.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이제는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말뚝하고 쇠고랑을 딱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도망을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코끼리 증후군이에요. 어떤 프레임, 틀에 이제는 연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이리빙 사업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방의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안에서 되게 프리덤,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폰서가요.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해보되 그러면 우리 스폰서님은 또 다른 생각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시스템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시스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핀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흐름이 성장하는 리더분들은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워야 될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 설명도 내가 진행을 하는데 STP라고 하는 하이리빙의 설명을 진행을 하는데 꼭 틀에 짜인 틀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은요, 요즘 사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MZ세대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규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막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아, 저는 이걸 못해요.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나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뭘까요? 자기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지어버리는 분들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는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만큼만 해 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썩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자녀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고 스폰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하시네요. 오,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보죠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까짓것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강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 막 이래요. 오, 전 못해요.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버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해 가셨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에서 책을 놔버리는 순간 생각의 한계가 딱 가둬져 버립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영역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영역만큼 내가 넓어지는 거죠. 생각이. 그런데 그 책을 읽지 않고 늘 가둬두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것만. 시키는 것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장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마치 자영업처럼 물건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 판매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뭘 하냐면 구매업 비즈니스의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질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떻게 해볼까? 다시 한번 시작. 네, 죄송합니다. 감히 같이 하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위대하고 대단한 이 하이리빙의 비즈니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는 제 친구들이 퇴직할 연령들이 다 됐어요. 어떤 분들은 퇴직을 했고요. 아직 퇴직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봐보니까 1년 2개월 남아있는 삼성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쭉 보게 되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평생 현역입니다. 현역이라 그래서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예, 쉬엄쉬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하고 대단한 비즈니스 저는 네 글자입니다. 자산 수입. 이 자산 수입의 가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가끔 우리 대표님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시네. 오늘은 뭐 하셨을까? 가끔 제가 교육연장 할 때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요. 대표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좀 당황스러운 오트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놀고 있는데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엇이요? 논다고? 그건 아니고요. 아, 이게 하이리빙 비즈니스의 쉽게 얘기해서 최종 결정을 가져가는 분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굉장히 좋은 어떤 비즈니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 저런 모습이라 그러면 정지호도 이제는 저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부 다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괜찮죠? 자, 이 말 아시죠?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온대. 나는 이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네. 좀 이상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이리빙 저로부터 멤버십이 만들어졌는데 그 멤버십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18명이 새벽 2시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제품들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나는 자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동안에도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혹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네,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 좋은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꿈과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꿈과 목표를 지나가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열정입니다. 패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정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그를 형성해가는 그런 행동.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열정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정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힘? 맞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분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열정은 어디서 생기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이다, 시스템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정의 두 번째는 해내는 힘을 만들어낸다. 의지력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속의 힘을 가져가는 게 열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열정에서 당기는 힘이라는 게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확신입니다. 그것도요 100%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의리 때문에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사랑 때문에 산다. 아, 네네네. 아우, 표시를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아, 이 친구라면 괜찮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친구라면 평생 내가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네. 아니, 여기 대답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뭐냐면 100%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을만해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시스템에 보면 성공의 3원칙이 있죠. 제품도 한번 애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미팅에 참여를 해보세요. 그리고 행사도 참여를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의 오묘함의 진리를 이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뭐를 만들어낸다? 확신을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 뭐를 만들어낸다? 확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OJT, 직무교육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책 속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갔을 때 뭐가 생기냐면 아, 내가 하이리빙을 진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100% 확신과 열정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뭐가 존재를 하냐면 이게 존재해요.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변수.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참여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100%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어쩌면은 그때 뿌리째 뽑혀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변수가 뭔데요? 그러면 변수의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파트너예요. 이해되셨죠? 네. 분명히 오늘까지 강의를 잘했는데 집에 가서 문자를 보냈네 나한테 안 한다고. 뭐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안 하겠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100%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하면 되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또 하면 되죠. 그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100% 확신을 가졌을 때 시스템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변수의 첫 번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파트너가요? 와갖고 라파 사공이가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메타 액티브 여러분 드셨을 때 어머나 화장실 갔더니 내가 그동안 조금 화장실 가기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먹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럴 때 뭐가 들어요? 와, 하이링 제품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도 확신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저의 남자라서 처음에 저는 되게 쑥스러웠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바디 클렌저라고 하는 실험을 딱 보여줬는데 이분이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딱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가장 기뻤어요. 정말 좋았어요. 내가 하이리빙을 정말 잘했다. 왜? 구매한다는 분이 있네? 이해 가셨죠? 이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확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막 이래요.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약간 비꼬는 분들. 그쵸? 그러면 이때 내가,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죠. 아니, 하이리빙이 혹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이럴 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100% 확신이자 열정이다. 이해 가셨죠? 이게 존재했을 때 당기는 힘이 세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해내는 힘은 뭐냐면 결정력이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결정력은 악착 같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충 하지요 뭐 이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공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다.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해내는 힘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결정력이 생기는데요. 결정력은 뭐냐면 당당함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하이리빙 사업 굉장히 좋아요? 쬐깐 좋아요? 대답이 없네. 네. 하이리빙 사업 정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지속에 의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끊임없이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미팅 저런 미팅 저런 미팅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참여했을 때 그 순간순간 어떤 선배 사업자가 알려주는 그 의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책 속에서 던져주는 어떤 의미가 내 뇌를 깨울 때, 그리고 제품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여러분 그런데 메타얼레이브가 도대체 이게 뭔 제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포를 점점 젊게 만들어내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NMN입니다. NMN이에요. 이 NMN은 다른 제품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눈이 점점 흐려지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그리고 또한 노안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세포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세포를 젊게 만드는 아이가 누구죠? 그게 바로 NMN입니다. 그게 바로 NMN이에요. 그런데 이 NMN에다가 결국은요 황반변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망막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망막 쪽에 가장 좋은 성분이 뭐냐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이스리 케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이 아이스리 케어와 NMN을 같이 먹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스리 케어만 먹었을 때의 속도와 두 가지의 제품을 융합해서 먹을 때 속도는 완전히 바뀐다. 이해가셨죠? 저는 그런 것을 논문으로 제가 읽어내는 순간 NMN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야,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야, 우리 하이리빙 제품이 너무너무 배치가 잘 되어 간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뭐가 생기냐면 결국은요. 집중을 했을 때 생기는 지속의 힘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지속의 힘이라는 것은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 아셨죠? 근데 이런 휴식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없이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지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뭐냐면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여러분 이 에너지 관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어떻게 내 체력 관리를 할 거냐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에너지 관리를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시간 관리입니다. 이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어지는 게 오늘이다. 오늘이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하이링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미안합니다만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시간 관리하는 이 서식지를 예전에 저한테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도 저는 시간 관리도 쭉 이렇게 해봅니다. 만날 사람, 전화할 사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관리? 건강 관리 하셔야 돼요. 쉼과 나아감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까? 그러면 앉습니다. 앉으면 눕습니다. 누우면 잡니다. 자면 안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걷기 하시면 됩니다. 뭘 쉬지 말고 걷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호흡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에서는 쉼과 나아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는 끝없는 추구의 두 번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이야기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담스러운 힘이 작동된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저분한테 초청을 하는 선배 사업자가, 즉 스폰서님이 하이리빙 한번 알아보실래요? 그러면 부담스러울까요? 편안할까요? 부담스러워요.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이거 하이리빙 제품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 그러면 이걸 사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편은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양자를 한번 해볼까요? 양자 측정기를 통해서 건강 체크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혹시 뒤에 새로 오신 분들 부담스러우십니까? 예.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순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 부담스럽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이링 사업 같이 할래? 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나 부담스러운데 이것을 이겨내지 않았으면 어쩜 하이링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미팅 나오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담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거절과 받아들임이 들어있다. 다시 한번 부담스러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절과 받아들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죠. 집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김 과장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딱 목소리를 놓치면서 아주 경직되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 과장은 내가 지시하는 내용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선택하겠죠. 받아들이면 일을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사표를 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부담스러움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돌아가면서 1분 스피치 여기 다 해볼까요? 그럼 어떠셔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면 내 몸에서 스스로 열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이런 거더라. 그리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편안하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힘이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사업을 어차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자. 아셨죠? 저는 만약에 하이리빙을 제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하이리빙을 설명하는 분이 마치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이리빙 해볼래? 그러면 상대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설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대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품을 듣고 나서 안 그러면 양자를 셀프 헬스케어 과정을 하고 나서도 제품 설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이런 거죠. 구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설명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확률이 높은 걸 원하세요? 확률이 낮은 걸 원하십니까? 확률이 높은 걸 원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가 주는 프로모션이 사업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회사가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룹도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사업도 이제는 성장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사가 주는 성장의 이 프로모션과 이벤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장의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회사가 주는 하나의 방향은 첫 번째가 뭐냐면 리스타트예요. 리스타트가 뭐냐면 자 이거죠. 하이리빙은 핑이 성장하면 이런 보너스를 줍니다. 기본소득은 빼고 이런 보너스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프론티어 마스터 500만 원, 프론티어 자이언트 500만 원, 하이마스터 500만 원. 여러분 5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이마스터 기본 수입을 500만 원을 플러스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해 가셨죠? 하이링 분들은 이런 단위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니까 그것인가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업으로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부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238만 원의 추가 수입을 받으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괜찮았는데 어머나 연말에 하이마스터가 돼가지고요. 제가 보너스까지 받는 거예요.
저는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돈을 받아본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우와, 하이리빙에서 막 보너스 나오죠. 기본 수입, 하이마스터 수입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 나 그거 찾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발발 떨면서, 야, 하이리빙에서 이런 돈이 나왔어. 막 이랬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타트. 자, 이건 거죠. 핀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죠. 왜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떨어진 분들이 다시 그 핀을 새롭게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도전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이 믿음이다. 알죠?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룹 아셨죠? 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하이패밀리 육성 정책이에요. 이 하이패밀리 육성 정책은요, 소비자를 놓고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신규 파트너분들을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소비자를 놓고 뭐를 했냐면 이걸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도와드래요. 본인을 도와달래요.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1200만 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이패밀리 2번을 딱 시작을 해가지고 뭐가 되고 있냐면 추가 보너스 100만 원을 지금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즉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다시 한번 누가? 내가 아셨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업의 모든 판도는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월 공지되는 이벤트. 자, 5월 달이죠. 지금 5월 달에는 엉겅퀴 견학철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죠. 포커스. 어떻게 맞출까? 명단 작성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세트 상품 지금 나와 있죠? 38만 원 얼마 파면 침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단 작성, 이런 것들, 혹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스폰서님하고 카운셀링,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마마르 때도 여러분 구매를 하게 되면 3+1도 있고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알죠? 네, 38만 원짜리. 그거 알죠? 네, 물음표. 네, 그런 것도 준대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업의 단기적인 목표성,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 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3차 마케팅을 받으려고 예를 쓰자. 3차 마케팅. 3차 마케팅이 뭔데요? 그러면 14.4%의 3차 마케팅. 3차 마케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성취 장려금이 7.5%가 잡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본 수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이리빙은요, 이 업계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떤 기업도 줄 수 없는 뭐를 주고 있냐면 직급 성취 장려금이라고 하는 기본 수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하이리빙이 예를 들어서 잘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늘은 줄 아세요? 회사 공유 장려금이 들어요. 6.9%라고 써놨지만 이런 거예요. 회사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6.9%는 더 증가하겠죠. 그쵸? 자,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 되면 기본적인 수입을 주면서 회사 공유 장려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주춤거릴 때가 너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급을 정해놓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 공유장려금을 드리겠다. 회사 전체 매출액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보셔요. 표면적인 숫자 200억에 6.9%면 13억입니다. 그런데 250억에 6.9%면 17억이에요. 몇 억이 차이 나죠? 4억. 여러분, 4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 원이 적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을 해보면 3차 매출액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3차 매출액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수입을 이렇게 계산을 쭉 해놨어요. 여러분, 하이링 사업은요, 웬만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보다도 훨씬 수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엄청 능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더 많은 수입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시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장관이 되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운전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운전, 조종사. 뭐 이런 것은 뭐냐면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오늘 결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업에 또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나의 네트워크를 늘려가자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네트워크의 리더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대표님 이런 말씀 늘 하시죠. 멤버십. 그쵸?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네트워크의 리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팬성장의 기준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300만 점을 했으면 같이 하고 있는 이 동업자, 즉 파트너 사장님이 300만 점을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자. 이게 바로 뭐냐면 매출 성장의 기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네트워크의 기본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뭐냐면 SP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쇼도 플랜 횟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이리빙의 쇼핑몰 설명을 늘려내는 것. 그러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 명단 작성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당장 그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쇼도 플랜을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팀별로 여러분 표준 모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표준 모델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냈고 거기에다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나만의 사업 설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팀에서 만들고 있는 게 20분 마케팅이야 라고 한다면 나의 쇼도 플랜은 어쩔 때는 5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상대가 들었을 때, 누가 들었을 때? 상대가 들었을 때, 이런 거구나, 하이리빙이.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쇼도 플랜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지 마라. 함께 하셔라. 스폰서님과 함께 하셔라. 그런데 그 스폰서님하고 함께 할 때 뭐를 하냐면 골드 후원을 놓치지 말라. 골드 후원. 골드 후원이 무엇일까요? 세 분의 사업자와 2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2, 3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 2, 30명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 맞죠? 이게 바로 골드 후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드 후원이 뭐냐면 사업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드머니예요. 시드머니. 소위.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의 기초가 뭐냐면 저에게 묻는다라면 골드혼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 골드혼이 결국은 뭐로 가냐면 부자로 가는 시작이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뀌는 시작이다. 그리고 연봉 1억의 기초공사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게 되면 방법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목표 설정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이리빙 사업은 되게 밝고 그 다음에 맑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표정이 동기부여가 되는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네, 동기부여가 되죠. 네, 항상 미팅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라고요? 밝게. 아셨죠? 집에 있는 문제는 다 내려놓고 털어놓고 오셔요. 아셨죠? 가끔 남편하고 싸워갖고 미팅에 와서 그걸 표현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여러분 나의 표정이 동기부여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문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없어 보여. 훌륭한 표현이세요.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 썩이는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항상 웃으시죠? 네. 네, 우리 대표님이 즐거워서 웃으시겠어요?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복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표정이 동기부여가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말이 상대에게 동기부여 되는가? 절대로요, 안 된다, 힘들다, 그 제품 문제 있어.
이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스폰서 개떡 같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셨죠? 우리 시스템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봐. 이런 희망적인 소리.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나의 말이 열정을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열정을 주고 있는가? 힘 빼는 소리 아닌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보세요. 내가 너무 평범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책을 읽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 강의를 듣지 않는 것하고 똑같고 미디어를 듣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 결국은 그 리더가 평범한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절대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컨택은 되지 않습니다. 촌철발인.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공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그리고 손에서 책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디어를 놓지 마시고요. 미팅에 참여하면서 많은 리더분들이 철저하게 공부해 가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아, 저런 느낌을 갖고 있고 저런 의미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이 어떤 컨택하려고 하는 사람, 소비자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 이분은 내가 배워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늘 와서 늘 와도 환영을 해줘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나의 표정은 밝고 온화한가? 이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강단이 있으셔야 되고요. 굉장히 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에게는 항상 밝고 온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실 때 악하면 안 됩니다. 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밝고 온화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네트워크,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펼쳐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설적인 표현도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